노부부와 두 강아지,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시는 노부부와 두 강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함께 해온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강아지가 있었죠. 한 마리는 황구, 또 한 마리는 백구였습니다. 두 강아지는 늘 밖에서 함께 놀다가도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노부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간이 되어도 강아지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여보,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늦는데요? 해가 다 졌는데.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에이, 이 녀석들 신나게 놀고 있겠지. 배고프면 금방 돌아올 거요. 노부부는 그렇게 하루,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다다음 날이 되어도 두 강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노부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한숨만 쉬었고, 할아버지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강아지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두 강아지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아이고 할배, 그놈들 발이 얼마나 빠른데 벌써 다른 동네로 놀러 갔을지도 모르지. 이웃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밤, 할아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강아지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고 품속으로 파고드는 꿈이었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만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눈을 뜬 현실에는 두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꿈이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밀려오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놀라셨죠. 여보, 어디 가시려고요? 강아지들 찾아야겠어. 아무래도 이 꿈이 단순한 꿈 같지가 않소. 녀석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만 같아서. 할머니는 몸이 아파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서 읽은 단호함에 차마 말리지 못하셨죠. 여보,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부디 두 녀석과 함께 돌아오시길. 할아버지는 그렇게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강아지가 평소 자주 놀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고 산을 오르며 목이 터져라 강아지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황구야, 백구야, 하랩이 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산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강아지들을 찾기 위해 3일 동안 산속을 헤매셨습니다.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갈 무렵 멀리서 희미하게 강아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 낑 왈 왈 왈. 할아버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바위산을 돌아가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구의 다리가 날카로운 덫에 걸려 꼼짝없이 묶여 있었고, 옆에 있던 백구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다급히 황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덫에 걸린 황구는 낑낑거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백구는 그런 황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꿈이 맞았습니다. 녀석들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덫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힘으로는 도저히 덫을 뺄 수 없었고, 덫은 큰 나무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 움직일 수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황구의 옆에 앉아 가져온 먹이를 주었습니다. 황구는 고통 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며 먹이를 받아 먹었죠. 할아버지는 꼼짝없이 황구의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져 어둠이 깔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덫을 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를 포기하고 혼자 마을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강아지의 다리를 포기하고 덫에 걸린 다리를 잘라낼지. 할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덫에 걸린 황구의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강아지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황구를 품에 꼭 안은 채 굵은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구는 낑낑거리며 울었고, 그 소리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구와 백구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청년에게 부탁해 읍내의 동물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수의사 선생님은 황구를 보자마자 응급수술을 시작했고, 절단된 부위를 정성껏 봉합해 주셨습니다. 황구는 기적처럼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동안의 걱정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퉁퉁 부은 눈으로 황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부부와 강아지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들은 원래 밖에 계집에서 지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녀석들을 집 밖에 둘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집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평생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였지만, 그 원칙을 깨고 강아지들을 집 안으로 들였죠. 할아버지는 따뜻한 방 한편에 강아지들을 위한 새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절단된 황구는 처음에는 힘이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밤낮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점점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구와 백구는 그동안 5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고, 노부부의 집은 강아지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구가 할아버지의 다리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할아버지의 다리를 핥았죠. 할아버지는 황구가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무렵,
황구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의 다리를 핥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황구는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강아지를 먼저 떠나보낸 노부부는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백구, 그리고 5마리 새끼 강아지들은 먼저 떠난 황구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다리가 절단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은 한 강아지의 이야기이자 늦게나마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